여보, 이거 봐봐. 내 깨톡이 이상한가? 신우한테 톡 보낸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아직도 답이 없네. 줘봐 봐봐. 이건 깨똥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아이, 그럼 설마 신우가 나 차단했나? 진짜 나 며칠 전에 우리 분가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분간 건 다 사장 얘기한 거잖아. 그걸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해? 아니 나 몰라. 아무튼 전화해가지고. 신우가 왜 말래? 왜? 아니 또 왜 이러냐면서 괘씸하다더니. 괘씸? 야, 진짜 너무하네. 내가 그동안 신우 눈치 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뭐 아무튼 차단 당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원하던 대로 서로 신경 안 쓰고 살면 되겠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니, 신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양희님, 또 화난 에디. 은근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럼요. 역할극 이런 의미가 있죠. 자, 익명의 청취자가 보내주셨고,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는 주인공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단독주택에서 홀시어머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위아래 지금 나눠 쓰면서요. 저희 신우는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같이 살다시피 했는데요. 저보다 7살이 많아요. 신우 형님이죠. 저 남편이 결혼 때쯤 산뜻 다된 신우는 저희 집 근처에서 둘째를 낳고 시어머님 댁에서 약 2달간 살면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신혼 초부터 신우의 첫째 아이가 아프거나 신우가 아이를 낳을 때 등등 쫓아다니며 일을 봐줬습니다. 문제는 제가 힘들어하고 열이 없어도 메르스일 수 있대요. 검사 받아봐요. 물론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겠지만 전 아니었습니다. 그 말 아직도 너무너무 섭섭하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각 없는 말들이 저에겐 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생겨도 신우가 와 있어서 못 맡기게 됩니다. 저희 부부는 분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다는 분 이유가 신우 때문이라는 걸 어쩌다 알게 됐어요. 그날 오후 신우는 저희 신랑에게 전화해서 절더러 괘씸하다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신우는 톡 알림 글을 끝까지 밉상이다 넌으로 바꿨고 저를 차단까지 했습니다. 이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할 행동인가요? 시어머님은 신우 행동을 이해하라고 하시네요. 남편은 네가 원하는 대로 신경 안 쓰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며 잘 됐다고 하네요. 도대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이 사연? 저 오늘 왜 이상하게 이렇게 돌직구를 던지는 말만 계속 이번에도 그러셔야 되는 해야 될 것 같은. 예. 네. 우선은 이분이 그 신우에게 상한 마음이 아주 오래 됐잖아요. 네, 신혼 초부터. 그렇죠. 신혼 초부터 결혼한 지 6년 됐으니까 6년 동안 이 섭섭한 마음이요 그대로 있지 않아요. 섭섭한 마음은요 쌓여서 더 커지면 커졌지.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의 어떤 정도가 줄어들지 않고요 더 커지면 커졌지. 사라져 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네. 만약에 이분이 내가 용서를 좀 잘하고 속상한 마음을 잘 풀고 왜 우리 흔히 말해서 뒤끝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면 에이 별거 아니었어 라고 지금 이런 사연 안 보내셨을 건데 지금 내가 사연에도 뭐라고 했냐면 너무너무 섭섭하고요.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예전에 그 원한을 내가 절대 용서치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부들부들 떠는 심경이 지금 6년이 지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으면 누구나 어떤 게 생기냐면 터널 비전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로지 내 상한 감정만 생각나고 이분이 평소에 성격이 그렇지 않으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느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어지면서 일단
이분은 내가 속상했던 그 감정을 계속해서 상처내고 더 상처내고 하면서 키워오셨다는 거. 그래서 1번은 뭐냐면요. 내가 이 속상한 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대체적으로 누구한테 얘기를 많이 하냐면 신랑한테 그렇죠, 남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신랑이 좀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좋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섭섭함을 얘기하거나 뭔가 좀 싸움을 할 때, 부부 싸움을 할 때,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서로 건드리면 안 있죠. 되는 게 예. 있죠. 그게 대체적으로 뭐냐면 가족이에요. 음, 음, 음. 우리가 가족을 부모님들에게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자식이에요. 자식.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차라리 어머님이 잘못하셨어요라고 얘기하면 어머니 선생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요 애가요 이상해요 그러면 당신이 이러면서 뭔데 그러면서 정말 화를 내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알지만 섣불리 상대방이 그걸 언급했을 때 너무나 듣기 힘들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상담실에서 다른 분들이 이제 원망하고 속상한 얘기를 막 하시지만 저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만약에 저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끝까지 내가 공감하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지켜야 되는 어떤 선 같은 거 운전할 때 마찬가지처럼 그래서 지금 아마 6년 동안 제 느낌에는 남편한테 끊임없이 신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남편분도 사실 이제 지쳤기 때문에 분가를 계획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남편이 아내의 힘듦을 이제 안 거죠. 네. 그리고 본인도 이제 힘들기도 하겠지만 네. 아내 편에 서 있는 남편인 것은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너무나 다행인 거라서 1번은 아내가 좀 자신의 섭섭한 얘기들을 좀 풀 수 있는 다른 창구를 좀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싸우더라도 남편에게 내 섭섭한 마음을 가족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해결은 해 주었지만 그쵸. 결국 네. 아내는 이제 남편의 그 말, 그러니까 결국에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보고 살게 됐잖아. 그렇죠. 이 말이 이제 아내한테는 또 서운한 거예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보 당신이 얘기할 때 나는 가족 얘기를 빼고서도요. 그 말이 어떻게 힘든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지 아까 왜 그 메르스 때 이제 신우이가 했던 말이 상대방은 걱정이었지만 나는 다르게 들렸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다르게 들렸는지를 남편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보 당신이 나 원하는 대로 됐다고 말하지만 그게 나한테 너무 좀 차갑게 들려. 나하고 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 그래도 여보 많이 신경 쓰이지. 당신 좀 그래도 힘들겠어. 마음은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분가해서 편하게 됐다 하더라도 마음 한편에는 당신도 좀 이런 상황들이 좀 속상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럴 수 있겠어. 참 고마워.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는 없겠어? 라고 본인이 남편한테 좀 듣고 싶은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나세님께서 와 역시 선생님의 정확한 해석에 반가움인지 놀라움인지요. 오늘도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느낀 바론 남편은 절대적으로 시댁 식구 편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잖아요. 저도 친정을 누가 건드리면 그렇죠. 남편 아닌 누구도 이렇게 화가 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어린 시절부터 같이 살아왔던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내가 욕은 해도요 남이 욕하는 거 싫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분가가 매끄럽게 될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또 갈등들이 있을 거고 또 신우와의 뭐 이야기들이 또 있겠지만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어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 네. 결국은 이제 아내분께서 스스로 조금 해결을 하시고 마음도 좀 새롭게 다잡으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내분이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까요? 결혼을 처음 하면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의 가족들한테요 사실 되게 잘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안 하던 것도 막 하고요. 그래서 뭐 과하게 그러다가 탈을 나죠. 네. 더 이상 못하는 모습을 언제 내가 본 모습을 보일까를 그렇죠.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남편이 알아서 혹은 아내가 알아서 이렇게 끊어주면 참 좋겠는데 남편하고 아내는 눈치 없이 계속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의 가족에게
얼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음. 스스로 인정하시는 게 필요해요. 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이지 시댁 식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안 사랑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준 그 가족들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행동들. 근데 이제 지금처럼 상황이 악화된 경우에는요, 안 보고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어차피 분가를 하셨으니까 남편하고는 앞으로 애하고는 어떻게 좀 잘 지낼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남편한테 언급을 하면 할수록 남편과의 관계가 더 훨씬 더 멀어진다는 것은 유념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남편도 이렇게 분가를 했지만 자기 가족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서먹해진 것에 대해서는 속이 많이 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내 마음이 풀리기 전까지는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충분하게 좀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그 가족들에게 좀 이렇게 잘했을 때는 어떤 걸 우리가 바래요. 야, 너가 시집 와서 우리 가족이 훨씬 더 좋아졌다. 야,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면 이런 얘기 좀 사실 듣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가족들이 그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시집에서 뭐 이것밖에 안 하냐, 당연한 거 아니냐, 며느리로서도 또 그 당연시가 이렇게 되어지면 남편들도 그렇고 아내들도 그렇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어졌을 때의 그 서운함이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낮추고 기대감을 낮추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355님, 시누이와 시어머니, 며느리가 서로 같은 상황을 두고도 받아들이는 쪽, 말하고 행동하는 쪽, 서로가 다 자기 기준인 것 같아요. 일방적 잘못이라기보다는 이해 부족에서 오는 갈등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익명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과 제가 참 많이 닮아 있네요. 옛날에 서운했던 사람들 보고 싶지 않고 인연을 끊는 습관이 있어서 힘이 듭니다. 저도 쿨하고 싶은데 쿨하기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쿨할 수 없고요. 네, 상처받은 것을 치료하고 또 섭섭한 마음을 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의 사람들하고 관계를 회복할 건지 화해할 건지를 결정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쿨하지 않습니다. 네. 뒤끝이 장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